멕시코에서는 범죄와 맞서기 위해서 나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동등한 중요성을 지닌 다른 세력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실제 전투기가 필요하다. 우리 군대를 포기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국방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반역죄로 간주되어야 한다. 우리는 개선 과정이 있다. 2년 정도만 투자하면 훨씬 훌륭해질 것이다. 최근 멕시코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지며 그동안 무능력하다는 멕시코군이 살아있으며 달라질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한국산 FA-50 전투기를 사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이외에도 최강의 가성비를 가진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지금 이 무기를 들여와 멕시코군을 강력하게 만들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당장 멕시코는 이번 사천 에어쇼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2024 사천 에어쇼가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데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국산 첫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이 공중기동 시범을 보였고, 공군 핵심 전력인 F-35와 KF-15의 편대 비행, 공군 블랙 이글스 에어쇼가 이어졌습니다. 폴란드 항공 및 군사기술 저널리스트 줄리우스 사박은 사천을 직접 찾아가 블랙 이글스 공연을 찍어 올리고 F-50과 KF-20의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KF-21이 무인기와 함께 편대를 구성하는 6세대 전투기 모형까지 찍어서 보여줬습니다. KF-21은 이번 에어쇼에서 첫 지상전시가 되었는데, 최강 독침무기로 F-50에 탑재한다는 초음속 공대지 순항 미사일 실물도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아직 개발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KF-21과 F-50에 이 미사일을 장착하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F-50을 구매한 국가들도 최강의 무장인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에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사천 에어쇼 현장에서는 폴란드 기자단들이 입을 벌리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천 에어쇼는 특히 남미 국가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F-50을 도입한 페루를 비롯해 최근 군사력 강화를 외치는 멕시코가 주목했습니다. 멕시코는 매년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불안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적으로 멕시코 카르텔 조직원 수가 최대 18만 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멕시코 카르텔은 단순 범죄 집단이 아니라 정규군 수준의 무기와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장갑차를 자체 제작하기도 하는데 심지어 잠수함까지도 보유하고 있어 멕시코 정규군도 쉽게 건드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멕시코 정부는 그동안 이들에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최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6월 치러진 대선에서 클라우디아 세인바움이 승리하면서 멕시코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10월 1일 정식 취임했습니다. 세인바움은 과학자 출신인 여성 대통령으로 치안과 성평등 등 변화의 바람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클라우디아 세인바움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범죄 조직의 거센 도전에 직면했고, 범죄에 맞서 싸우겠다며 전략적으로 실행에 옮겨 목표를 실현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는 자연스레 한국산 무기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 공군은 전투기 F-5E 12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노후화가 심각해서 점차 퇴역을 시켜 나가다가 현재는 4대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공군 전력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에 멕시코는 한국의 F-50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 공군과 교전할 일이 없기에 자국 내 범죄 카르텔 소탕에 적합한 경전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멕시코 군사 매체 멕시코 항공우주 및 국방은 F-50은 새로운 멕시코 전투기를 위한 진정한 옵션입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여기서 2022년 국방 예산 중 전투기 24대에 52억 500만 달러, 한화로 약 7조 2870억 원이었는데, 이것은 지급 조달 계획에 따라 약 5년에서 6년간의 기간에 걸쳐 수행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은 F-50이 얼마나 가성비가 높고 성능이 뛰어난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멕시코 네티즌들은 정말 놀라운 전투기다. 난 이 전투기를 좋아한다. 암람 미사일 블록3를 달게 바란다. 이는 유일하게 현실적인 옵션이며 곧 출시될 1인승 버전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 전투기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보유한 헬리콥터도. 가족을 위해 F-50을 인수하고 KF-10의 보람의 개발에 멕시코를 참여시키면 항공우주 발전을 시작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라고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이미 멕시코는 2년 전부터 F-50에 대해 관심을 보여왔지만 지난 정권이 큰 의혹이었고 말기인 시점이라 지금까지 어떤 소식이 없어 물 건너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멕시코는 최근 남미 국가 페루가 F-50을 구입한 것을 보고 크게 고무되어 있는데, 또한 폴란드가 F-50을 빠르게 납품받고
필리핀에서는 방구소탕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지금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남미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멕시코 유튜버가 한국산 무기를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한국 방산 전시회를 다녀와서 영웅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 멕시코에서 구독자 39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군사 전문가 호레 로하스가 초청을 받아 찍어서 올린 영상이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로하스는 어찌 보면 방산에서는 변방이라 할 수 있는 중남미 국가를 대표해서 방산 강국들을 상대로 세이지를 펼치는 한국의 방위 전시회에 참여한 듯 뜨거운 응원을 받았습니다. 380만. 와, 380만요? 380만. 열정의 나라 멕시코에서 오신 호르헤 로하스님이 이 자리에 직접 방문해 주셨다고 합니다. 호르헤 로하스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이 카덱스를 딱 집어서 오게 되신 계기가 어떤 게 있으신지. ¿Qué es lo que le ha motivado venir a este evento de CADEX? Materia de innovación, me parece admirable que ustedes estén creando su propio armamento en todas las categorías posibles. Creo que no depender de un país extranjero para defenderse es fundamental. ¿Qué tal amigos? Mi nombre es Jorge Rojas, bienvenidos a Armapedia. El día de hoy me encuentro en Gyeongdae, en Corea del Sur, para presenciar uno de los eventos militares más grandes de toda Asia. CADEX 2024. He sido invitado para presenciar los avances tecnológicos, armamentísticos y militares más impresionantes de todo Corea del Sur, ya que quieren convertirse en el cuarto mayor exportador de armamento en todo el planeta. Y créeme, están decididos a lograr. En primer lugar, quiero mostrarles este, que puede parecer aburrido en un principio, KF-21 AESA radar. Es un radar AESA. Básicamente es la computadora, el corazón, no, más bien el cerebro de un caza de combate. ¿Qué es lo interesante que me dijeron? Que Estados Unidos no le quiso dar el AESA, el radar AESA de sus cazas F-35 a Corea del Sur. Entonces, ¿qué dijeron? Básicamente nosotros hacemos el nuestro. Tenemos un misil, podríamos decir algo así como el Hellfire surcoreano, que se llama Typers. Básicamente se lanza desde helicópteros, desde plataformas aéreas y como pueden ver es este que se ve aquí. Sigue en desarrollo, les recuerdo que todo esto que estamos viendo, que les estoy presentando, sigue en desarrollo. Pero como pueden ver es muy similar al Hellfire estadounidense. Tenemos con nosotros el K2 Black Panther en todo su esplendor, el tanque principal y favorito de Corea del Sur. Y no solamente de Corea del Sur, Polonia le han vendido 1000 unidades. O sea, quiero que imaginen eso. 1000 de estos que están atrás de mí los tiene Polonia, se los han vendido, es uno de sus mejores clientes. Diciéndoles datos interesantes, puede ir a máximo 70 kilómetros por hora, está armado hasta los dientes en todas partes, tiene ametralladoras, granadas de humo, lo tiene tanto a los lados como en la parte de la torreta, y de hecho la parte de la torreta está mucho más protegida, es un blindaje ERA mucho más grueso, mucho más grande. Otra cosa interesante del K2 Black Panther es que inició su producción en 2010. Al principio era un tanque bastante costoso. Conforme pasó el tiempo y con la guerra en Ucrania en 2022, el M1 Abrams y el Leopard 2 subieron de precio, pero este no subió. De hecho, se mantuvo casi estático. Entonces se está volviendo en una opción muy atractiva para compradores de todo el mundo. Otra cosa que quiero dejar en claro es el precio. Un K2 Black Panther tiene un precio de $14 millones aproximadamente, más o menos. Pero lo más interesante aquí es que pueden producir aproximadamente 90 a 100 unidades por año. Y eso es una producción, si checan números de otras empresas, bastante alta. Hyundai Rotem es el Next Generation MBT por Main Battle Tank, tanque de batalla principal. Vean qué maravilla. Va a tener un blindaje ERA, pero en forma de panal. Arriba tiene jammers para drones, el cañón es de 130 milímetros y aquí va lo más interesante, no utiliza combustibles, es eléctrico. Pero Hyundai Rotem es una de las pocas compañías que realmente pueden hacer algo así realidad. Vean esta maqueta, ver esto en unos años en las guerras del futuro va a ser una completa locura. Es el caza de quinta generación, el próximo caza de quinta generación de Corea del Sur, que es el KF-21, igual producido por la compañía KAI. El F-35 surcoreano, igual es multipropósito, sirve para reconocimiento, para vigilancia y por supuesto armamento. En esta maqueta le ponen una bomba guiada
una J-DAM y un misil aire-aire, el primer caza de quinta generación de Corea del Sur. Nos encontramos en la exhibición externa de CADEX 2024 y tienen dos secciones. Básicamente una sección es de armamento estadounidense que ha comprado Corea del Sur y otras son armas 100% de producción nacional. Entonces así lo dividieron, es muy interesante. De hecho hay una delegación de soldados estadounidenses en los vehículos que le compraron los coreanos, pero vamos a ver solamente los más interesantes porque tienen bastantes y me acaban de dar unos datos muy interesantes de algunos de ellos que estoy seguro les van a impresionar. Como pueden ver, tiene unos picos de este lado. Al principio yo de alguna forma pensé que era algún tipo de armamento, pero no. Nos explicaron que es básicamente cuando se hace un trabajo de desminado, como por ejemplo el que vimos en Camboya, se tienen que marcar las áreas que ya se han limpiado, que ya se revisaron, se quitaron las minas o se hicieron explotar. Entonces el ingeniero de combate dentro del vehículo deja caer uno de estos picos, cae directamente en la tierra y como pueden ver tiene un color verde, un círculo verde que marca que esa zona ya está limpia, ya está desminada. Algo que se me olvidó mencionar es que este está basado en el chasis de un K1 Black Panther, que es el tanque anterior al K2 Black Panther que ya vimos. Entonces eso es algo muy interesante, están reciclando los tanques antiguos que tenían y convirtiéndolos en vehículos para ingenieros de combate. Atrás de mí está el K9 Thunder. Esta es la pieza de 155 milímetros de artillería autopropulsada de Corea del Sur. Hoy por hoy sabemos que la artillería sigue siendo el rey de la batalla y que tu país pueda producir su propia artillería autopropulsada es algo importantísimo. Una guerra entre Corea del Norte y Corea del Sur, tenlo por seguro que va a ser una guerra de artillería y drones. Así que por eso esta pieza es tan particular y tan importante, sumado al tanque K2 Black Panther. Este particularmente, el K9, tiene un alcance de entre 54 a 60 kilómetros y puede disparar 6 proyectiles por minuto. 호레 로하스는 한국의 무기들을 신기하게 보이면서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의 중남미 구독자들은 라틴 아메리카인으로 카덱스에 게스트로 참가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매우 자랑스럽다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훌륭한 비디오, 잔인한 군사력을 가진 한국은 강대국이다. 와, 한국은 다른 차원이군요. 이상 썰멍이었습니다.